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하루 두 끼 생채식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야채하고 과일하고 생견과류 이렇게 해서 생채식을 두 끼 정도 했고, 현미 생쌀도 좀 먹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녁에 신랑 저녁을 차려주면서 저도 일반식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100% 자연식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자연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챙기신다면 하루 한 끼 이상 정도는 자연식을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책 리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 책 전반적으로 걸쳐서 피해 오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만병일독이라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은 피해 하나의 독, 즉 피해 오염에서 온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피가 오염이 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식, 과로, 스트레스,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여기 그 한 사례가 나와요. 86세 된 어떤 할머님 얘긴데요. 이 할머님이 방광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항암 치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이제 다 하셨는데 잘 낫지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 전홍준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의 몸의 상태를 보지 말고 다 나았다고 믿으라고 했어요. 즉 신념요법을 쓰신 거죠. 그리고 그 방광암 병에 집중하지 말고 비록 몸은 방광암이지만 다 나았으니 완치된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신념요법과 그리고 이제 우리 속담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님에게 계속 걷도록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제 면역요법과 자연치료법을 병행을 하도록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라고 이제 믿으라고 말을 하였지만 86세 된 노인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조금 의구심이 들었었대요.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잊어버리고 이 일을 잊어버리고 10개월 후에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그 방광암을 걸렸던 그 할머님의 따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자기 어머님이 너무나 좋아졌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님이 걸을 힘이 이제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장에다가 밧줄을 매달고 나는 다 나았다. 나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라는 말을 그 마음속으로 수천 번 이렇게 속삭이면서 계속 걷는 연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보지 않고 다 회복된 건강한 모습만 상상한 결과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념요법과 또 이렇게 걸으려는 할머님의 의지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지 않고 본인에게 적용을 해서 실천했던 이 할머님의 그런 노력이 할머님의 병을 좋아지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 56페이지에서 전홍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 하나의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규정하는 단일 이론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산과 관련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정상으로 오는 길이 사실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산 중턱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올라왔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질병 치유에 이르는 길도 단일 이론 딱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 정상으로 오는 게 여러 갈래의 길이듯 질병 치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내용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에만 굉장히 올인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야를 넓혀서 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조금만 아프면 병원으로 쭉 가고 조금만 아프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체요법을 제가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 약에 의존하는 게 제 스스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볼 수 있는 대체요법들을 충분히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반신욕을 이제 저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신욕도 하고, 그리고 이쪽 진해는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주에 한 3회 정도는 1시간 이상 햇볕을 보고 이제 걸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고, 또 신념요법, 그러니까 이미 다 나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다 나았다. 내 건강한 상태를 계속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계속 되뇌이는 거죠. 예, 그런 노력들을 저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병은 만병일독이라 그래서 피의 오염에서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피의 오염에서 멀어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밤 되면 빨리 자는 습관, 그리고 곡식, 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는 것,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절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식과 생채식을 통한 해도, 그리고 낮에 햇볕을 보면서 쪼이면서 걷는 거, 그리고 밤에 일찍 자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 그리고 덤물 목욕, 기타 온열요법, 심호흡이나 나치의 요법과 같은 산소요법, 그리고 병을 보지 말고 이미 다 낫다고 믿고 상상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의 피는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충분히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내용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보다 더 또 이 책을 통해서 직접 보시면서 실천하시면 보다 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2019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2019년에는 많은 것들, 좋은 건강 정보들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사람들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또 계속 리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